차주에는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아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바닥을 확인하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등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아직 매도보다 매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파생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에 향후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영업이익이 급락한 이후 주가가 장기 고점을 만들 때 이익이 최고점을 찍은 다음 해에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242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 220조 원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쪼그라든 상황에 대입해보면 코스피의 바닥이 연말까지 드러날 것이란 전망은 설득력이 있다. 기업 이익 전망치가 하락 중이나 증권가에서는 과거에도 주가 바닥이 몇 개월 일을 선행했던 만큼 강한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우세하다. 주가 바닥은 올해 중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주가 자체의 장기 하락 속도가 둔화된 만큼 지금은 장기 바닥권 형성 과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업 이익 전망은 하락 중이나 주가의 저점은 이익 저점 몇 달 전에 형성되기에 급작스러운 급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락 공포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선물 시장에서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 상황이 반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대규모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잠깐 매물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매도로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다. 외국인은 11월 들어 3조 원대의 누적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단기 고점 형성이 가능함에도 매도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있다.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세가 멈춰서 당분간 지수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모멘텀은 부족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주식을 사들이고 있으며 해당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올 한 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플레, 환율, 경기 침체를 내세운 연준의 금리 이벤트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연중 최저를 확인하고 한 차례 의미 있는 반등을 하고 심호흡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약간 미끄러웠으나 낭떠러지는 아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용도 1년간 25조 원대에서 15조 원대 바닥을 치고 다시 16조 원대로 올라섰으며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연중 최저를 찍으러 가던 6월에서 9월 말까지 시장에서 쏟아내는 뉴스는 연일 인플레와 환율 공포, 경기 침체를 내세운 회복 불능의 패닉설이었습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을 극도의 공포감으로 밀어넣어 연중 최저가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흐른 후 수급 동향을 보면 기가 차죠. 말을 못하겠습니까? 지수가 1차 저점을 찍었던 7월에서 2차 최저점을 찍은 10월을 지나 11월 25일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 상황은 참담합니다. 웨인 메이저는 지수 최저점 구간에서 10조 원을 넘게 주식을 쓸어 담았고 그 잘난 기관과 개인은 철저하게 메이저에게 농락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누구 좋으라고 코스피가 지금 상황에서 급격한 조정을 하겠습니까? 일정 기간 박스권 유지 후 반드시 다시 상승 흐름 이어간다고 보고 있으며 박스 구간이 길어지더라도 6월부터 9월 말까지 있었던 그런 급락 파동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웨인 메이저는 코스피 차기 주도주들을 저점에서 계속 쇼핑하겠죠. 그리고 시장은 웨인 메이저들의 대형주 쇼핑이 이루어지는 동안 코스피 코스닥 스몰캡주 장세가 이어지겠죠. 하여 브람스는 완전한 대세장 전까지 강력한 재료를 내포한 중소형주 주도주를 엄선하여 주 단위로 관심주를 올려볼까 합니다. 개별 종목 한 종목만을 올리다 보니 수급의 왜곡 현상도 일어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개선 의미도 있습니다. 브람스가 보는 차주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간 시장의 핫 이슈 종목을 엄선해 올려드리니 매매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30일 애플페이 한국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주도 4인방입니다. 한국정보통신, 에이텍TN, 한국사이버결제 1호원 등이었는데 아마도 출시일인 30일 오전까지 단기 피크 시세가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되니 반드시 대응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중주는 한국정보통신, 에이텍TN, 한국사이버결제, 1호원 4개입니다. 두 번째는 11월 26일자 뉴스에 중국 한한령 해제 관련 중국 온라인 영화 서비스 재개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에 앞서 사우디 국부펀드의 8천억대 카카오 엔터 투자로 인한 컨텐츠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상한가를 실현한 종목이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슈와 사우디 국부펀드의 8천억대 카카오 엔터 투자 이슈 양수겸장 수혜주입니다. 현 구간에서 만원 초반까지 충분히 시세 가능해 보이니 잘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주는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세 번째는 11월 28일에서 29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 방한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로 모듈러 주택 관련주 중에 SY와 금강공업, 덕신하우징이 재료선 반영되어 움직였습니다. 재료 소멸 유의하시고 보유자분께서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중주는 SY 금강공업입니다. 네 번째는 12월 중 무선 충전 상용화 및 세종시 이전 법안 확정 이슈인데 유라테크가 대장주로 낙점되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만 초반까지는 시세가 충분해 보이니 잘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주는 유라테크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봇과 원전인데 12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삼성 잼스 로봇 출시가 이번에는 유력하다고 하니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아지넥스텍, SPG 등과 함께 잼스 출시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시고 원전은 12월 사우디 원전 건설 의향서를 제출 예정이라 하고 또 550조 원 원전 해체 시장도 열린다고 하니 원전 관련주를 보는데 한전기술, 한신기계 등도 물론 시세를 주겠지만 브람스는 이번에 상한가 세력이 버티는 에너토크에 집중해 봅니다. 그 외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로 대장주 레몽레인, 부대장 코퍼스 코리아가 있는데 이미 11월봉 더블 근접 상황 막타 타다 받치면 고향 생각밖에 안 합니다. 아무리 재료가 강력해도 단기 더블 시세 앞엔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애플카 등 여러 추가 이슈가 있으나 시장의 모든 이슈 종목들을 내가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순간 매매가 편안해집니다. 새로운 한 주 11월의 마무리와 12월의 시작,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많음에도 늘 함께해 주심 감사드립니다.